미국에 사는 이 여자는 기도하듯 클릭했어요. 피 묻은 베개를 빨던 밤이었죠. 그날은 미국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모두 포기하던 날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스테로이드를 아이에게 계속 발라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속는 셈치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낯선 나라의 화장품을 주문했는데요. 단 2주 그 아이의 붉고 부었던 얼굴이 조용히 조심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기쁨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스러웠던 그 주문 하나가 저와 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에밀리이고 미국 시카고 근교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제 둘째 아이 벤자민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어요.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긁었던지 아침마다 피가 말라붙은 베개를 씻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밤이면 아이는 울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잠을 참았어요. 잠든 척하면서도 혹시라도 손톱으로 더 긁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는 게 저의 습관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이를 보면서 마음으로 울고 또 우는 날들이었습니다. 그게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피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쯤 엄마인 저도 제 피부를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저 역시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거든요. 목덜미 팔 안쪽 늘 같은 자리에 올라오는 염증, 화장은커녕 피부에 닿는 공기조차 따갑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는 늘 같은 처방만 줬어요. 이건 스테로이드 크림이에요. 증상이 심하면 바르세요. 효과는 있긴 했죠. 하지만 그건 마치 얼음으로 불을 덮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식혔다가 금방 다시 타오르는 불. 게다가 장기 사용에 대한 걱정도 늘 따라왔고요. 이대로 계속 바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불안은 크림을 바르는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아이는 자꾸 울었고 저는 자꾸 약을 의심했어요. 어느 순간 약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어느 낯선 나라에서 온 작은 병 하나가 우리 가족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밤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 너무 지쳐 있었어요. 육체도 마음도 희망도요. 그냥 무의미하게 손가락만 움직이며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미국 약으론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으로 2주 만에 가라앉았어요. 한 문장이었어요. 짧고 단순한.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어딘가가 덜컥 흔들렸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못 믿었어요. 미국의 약품도 안 들었는데 낯선 나라의 화장품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의심보다 혹시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어요. 믿고 싶었던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해봤어요. 뉴스 말고 영화 속 전쟁터 말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 속 한국.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직구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글자들, 낯선 브랜드들, 그 속에 수백 개의 후기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3일 만에 붓기가 가라앉았어요. 진짜 이거 바르고는 처음으로 밤에 잠을 잤어요. 제 손등 사진 첨부했어요. 바르기 전과 후 비교해보세요. 하나하나 클릭해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우리 아이도? 그러다 어느 순간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마치 약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처방받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사이트에서는 배송에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니,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안도감을 줬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숨을 쉬게 해줬거든요. 12일이 지났고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게 치료제라도 된 것처럼 상자를 껴안고 말았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고 낯선 글씨가 적힌 로션병을 꺼냈어요. 설명서가 한국어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영어로 적힌 짧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상처가 심한 벤자민의 볼에 그 로션을 아주 살짝 발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의 손이 다시 볼을 긁지는 않을까.
한밤중에도 자꾸만 등을 돌려 아이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붓기가 정말로 조금 빠졌더라고요. 너무 미세해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동안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일주일 후 작은 딱지가 생겼고 열흘째 되는 날 벤자민이 처음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 가려워요. 진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마디 말이었는데 그건 저에게 구원의 주문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구나. 우리 가족에게 처음으로 내일을 선물한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동안은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이의 볼에서 딱지가 떨어지고 피부색이 돌아오자. 하버리도 벤자민도 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무언가를 긁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값진 건지 새삼 깨달았죠.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제품에는 뭐가 들어있기에 이렇게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 성분표를 찾아보니 병풀 추출물 프로폴리스 세라마이드.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읽어 내려가며 왠지 모를 신뢰가 생겼어요. 아시아의 전통 약재 그리고 현대 피부과학이 만난 결과물이라 했어요. 자연과 과학의 중간 어디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피부에도 그 크림을 발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시간 망설였지만 아이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소심하게 팔 안쪽부터 발랐어요. 따가움은 없었어요. 그게 놀라웠어요. 며칠 후 점점 가라앉는 붉은기를 보며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셔츠를 꺼내 들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맨살 위에 입지 못했던 옷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팔을 넣고 단추를 하나씩 잠갔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졌어. 그날 아침 출근길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겨울 햇살 아래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정상이라 느꼈어요. 물론 아직 완치도 아니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기분 좋게 다가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어요. TV에서 흘러나온 뉴스 멘트가 귀에 박혔어요.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예정. 빠르면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순간 커피잔을 쥐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뉴스 앵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제 그 제품을 못 사게 되는 걸까? 이제 아이는 다시 가려워하게 되는 걸까? 급하게 직구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이미 제품은 품절이었어요. 비슷한 제품도 배송 예정일도 다 미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불안감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어요. 아이가 자는 얼굴을 볼 때마다 언제 다시 긁기 시작할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지역 마트 한쪽 구석에서 한국 화장품 특별전이라고 적힌 코너를 발견했어요. 5발자국도 채 못 가서 저는 멈췄어요. 진열대는 거의 비어 있었고 사람들 얼굴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아침부터 마트로 달려가 1년치 분량의 한국 화장품을 사서 마트를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중 단 하나 남아있던 우리 제품 박스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박스를 품에 껴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게 단순한 스킨케어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가족의 안전, 아이의 밤잠, 그리고 제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생명줄이었어요. 계산대로 향하려던 찰나 제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그거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팔에도 붉게 번진 아토피 자국이 선명했어요. 순간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미안함을 간신히 삼켰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저 역시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박스를 올려놓고 그리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식탁 위엔 마트에서 어렵게 구한 마지막 박스가 놓여 있었고 저는 한참 동안 그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카메라를 켜고도 몇 번이나 다시 껐다 켰다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어떻게 이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 너무 복잡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냥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에요. 제 아이의 얼굴을 되찾아준 생명줄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울고 말았어요. 녹화가 끝난 영상 속 제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었고 떨리는 숨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을 올릴지 말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지우려다 공유 버튼을 눌렀어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절박함을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영상에는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어요. 화장품 이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밤마다 우는 아이를 보며 속이 무너졌던 엄마예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댓글을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절절하고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한참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낯선 주소로 온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미국 고객 중 단 한 분이라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분께 우리의 전 과정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본사에서 온 초대장이었어요.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정말 살아있는 문장처럼 가슴에 닿았어요. 우리의 전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서 저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철학을 느꼈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 작은 영상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SNS에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연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엄마는 말했어요. 그 영상 보고 처음으로 우리 애도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아빠는 밤마다 약간 걱정하던 제 아내가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화장품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어루만지고 희망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낯선 나라의 제품에 기대어 본 절박한 엄마.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기 위해 하루에 하나씩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피부를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활주로 위로 떠오르는 햇살, 그 빛 아래에 선 저는 처음으로 낯선 나라의 땅을 밟았어요. 한국. 지도에서만 봤던 아이 얼굴 하나에 희망을 걸었던 그 나라. 괜찮아. 처음이지만 이번만큼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야 해. 그 말만 되뇌이며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선분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영어가 서툴 줄 알았는데 영어도 유창하고도 목소리도 따뜻했어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화려하지도 번쩍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 속에서 묘한 정직함이 느껴졌어요. 약간의 원료향, 기계의 리듬감, 사람들의 집중된 표정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작은 병을 닦고 있었고 한켠에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는 연구원이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다가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성,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웃었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누군가의 피부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만든 결과예요. 그 말이 심장에 그대로 꽂혔어요. 그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하며 제품의 핵심 원료와 개발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병풀, 프로폴리스, 세라마이드. 하나하나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었고 그 안엔 오래된 약초의 전통과 현대 과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빠른 결과보다 지속 가능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피부는 몸의 바깥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마음의 반영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외면했던 제 피부를 떠올렸어요. 자꾸만 가리고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며 덮어두었던 제 상처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 상처마저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업실 옆 작은 방에서 직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 얼굴 사진 보고 저도 울었어요. 저희가 만든 게 도움이 됐다니. 처음으로 이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지금 피부에 무언가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고 있었구나. 정직한 손길, 말없이 닦아내는 작은 병 하나에도 한 사람을 위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해가 지고 나서야 서울 시내로 돌아왔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분주하지만 질서 있는 도로, 그리고 포장마차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이 나라엔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한 진심이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돌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마음 한켠은 아주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을,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정성의 결정체였어요. 미국 땅을 다시 밟은 날, 공항의 공기는 낯익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나는 절박한 엄마였지만 돌아온 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짐을 풀며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새 크림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버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야? 응, 엄마가 직접 보고 왔어. 그리고 이건 그냥 크림이 아니라 진심이야. 아이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펴 바르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작은 병 하나에 담긴 마음,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직접 경험한 한국 제품을 나누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그 글이 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댓글 몇 개, 그러다 점점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공동구매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K뷰티 공동구매. 처음엔 낯선 모임이었지만 이야기 하나, 크림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계절만 바뀌어도 얼굴이 뒤집어져요. 밤마다 긁는 아이를 보며 저도 울어요. 이게 진짜 효과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맞대는 연대의 장이었어요. 한 엄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고민을 정말로 이해해줬어요. 그 말에 모임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린 웃으며 서로 손을 잡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모임에서 단순한 주체자가 아니라 공감과 진심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구나. 각자의 절박함이 모인 곳, 아이의 피부 때문에 매일 울던 엄마, 약값이 부담돼 고민하던 아빠, 소아 아토피로 학교를 자주 빠졌던 아이의 보호자까지. 그 모임은 공감과 경험,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연대의 장이 되었어요.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품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 공간이 저한테 숨 쉴 틈이 되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우리 서로를 버티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점점 그 모임은 지역 전체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저는 교육청의 초대를 받아 피부 건강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었어요. 교육청 포럼에 초대받아 발표했을 때 손이 덜덜 떨릴 만큼 긴장했지만 한참을 듣고 나서 한 교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발표 정말 사람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역 언론은 이 모임을 시민이 만들어낸 진심의 플랫폼이라 소개했어요. 인터뷰를 하며 기자가 물었어요. 이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이 얼굴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제품의 효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나의 간절함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연결의 주체로서 사람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밤마다 노트북을 열고 하나하나 메시지에 답장을 쓰며 이 말로 글을 맺곤 했어요.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생각해보면 단 하나의 작은 병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아이의 붓고 가려운 볼, 그걸 어루만지고 싶던 절박한 엄마의 손끝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FDA, 일부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공식 안전성 평가 발표. 미국 내 오프라인 약국 입점 본격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은 늘 배송 지연, 통관 문제, 품절 공포와 싸워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약국 선반 위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에 그 따뜻한 진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다녀왔던 한국 본사에서는 미국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자문단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엄마로서 직접 써본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말에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나 하나 살리겠다는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연구원들과 제품 기획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줬어요. 미국 아이들의 생활 패턴은 어떤가요? 혹시 향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기후나 난방 환경에서 달라지는 피부 반응이 있나요? 단 하나의 문장도 가볍게 넘기지 않던 그들의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치유였고 협력이었고 마음의 동행이었어요. 그 무렵 아이들의 얼굴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젠 밤에 긁는 소리도 없고 베개에 피가 묻어나오는 일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올리비아가 크림을 바르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래요. 피부도 마음도 괜찮아지는 그런 일. 순간 너무 놀라고 또 뭉클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모든 밤의 눈물이 하나의 선물처럼 되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건강해질수록 제 안에도 뭔가 자라고 있었어요. 단순히 피부가 좋아졌다는 변화가 아니라 우린 함께 괜찮아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진심의 물결이었어요. 세상은 조용해지고 아이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노트북을 켭니다. 익숙한 배경화면, 작은 커피잔 이모티콘이 있는 메일함, 그리고 그 아래로 도착한 문의 메시지들. 혹시 그 제품 이름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피부에 뭐부터 시도해야 할지 몰라요. 병풀 추출물 정말 효과 있나요? 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장을 씁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그 마음, 그 무력감, 그리고 희망이 필요한 그 순간을요. 어떤 메시지는 너무 짧고 어떤 사연은 너무 길어서 답장을 쓰다가 울기도 해요. 피부 때문에 아이가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요. 밤마다 긁어서 온 가족이 잠을 설쳐요. 지금 당장은 그냥 누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땐 제품명이나 사용법보다 먼저 진심을 보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해봐요. 작은 화면 앞에 앉아 누군가의 아픔에 답을 보내는 밤. 그 시간은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상상해요. 엄마 안 가려워. 그 한마디를 듣는 그 순간의 기쁨, 그걸 누군가도 느끼길 바라면서요. 이제 저는 경험을 나누는 사람,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기적은 거창하지 않아요. 하루 한 번 크림을 바르는 손길, 메시지 하나에 진심을 담는 마음, 그리고 아주 조금의 용기. 그게 쌓여서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덜 아프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그건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그 작은 병 하나가 제 삶을 바꿨듯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바꾸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SNS에서 마주한 한 문장. 미국 약으론 안 나았어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문장을 믿은 게 저희 가족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은 나 하나만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이어지는 연결의 여정이 되었어요. 아이의 웃음을 되찾고 피부가 편안해지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간들. 그 모든 변화는 국적도 언어도 시간도 뛰어넘는 한 사람의 정성과 다른 사람의 간절함이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그 작은 병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을지 몰라요. 당신이 함께해준 이 여정은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